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여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예수님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지금 그 세계 형편이 온 인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잖아요. 인류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인류 종말 시대에 우리가 종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면은 결국 이거는 우주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을 인류 종말 시대라는 말을 듣는 형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고요. 뭐 방불할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 온 인류에게는요 종말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응? 모세로부터 나타내는 또 요수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연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뭐 흔적이 없는 거죠. 회복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체가 약속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2020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라는 표시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분명히 나타난 망한 표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에 미국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부정선거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징표가 나지 않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 지금 이런 내용이 떴어요. 어저께 12월 28일 날 행수니까 어제 1일 전으로 아마 되는데 진자유 TV에서 이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날 오전 트윗을 통해 리노라고 불리는 무늬만 공화당원인 상원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전략은 지지자들과 공화당의 결집을 통한 부정선거 결과 뒤집기입니다. 재판을 통한 투표 결과 무효화는 현재 일정상 어렵게 됐습니다. 주와 연방 판사들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판결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공화당의 결집인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저는 공화당 결집을 통한 뒤집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펜스 카드라는 것은 1월 6일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 때 펜스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상원의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으로 판단되는 투표에 개표를 표결을 통해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단독으로 부결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동률이 나오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해 경합주 선거인단 인증을 부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6개 경합주 선거인단의 투표 개표가 거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 바이든이 227표를 얻게 되어 누구도 270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원 의원이 개인당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한 표씩을 행사해 2020년 선거를 통해 30개 주 이상에서 다수당을 점하게 된 공화당이 하원 투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자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은 한 명 이상의 상원의원의 동의를 받은 하원의원의 이의제기가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0여 명의 하원의원들과 5명 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이의제기에 동참할 것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 절차는 100% 진행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1월 6일 진행되는 난상토론은 아주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토론은 하루를 꼬박 넘겨도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표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하원은 각자 2시간 한도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수많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는 절차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의원들에게 토론 시간을 얼마나 허락하면서 진행할지에 대한 길을 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면서 1월 6일 선거인단의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전체 미국 시민들이
이 모든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될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절차가 진행된 이후 상하원이 각각 표결에 붙여 양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면 그 주에 선거인단은 집계에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부결한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의 투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부결시키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이라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상원의 부결로 79석에 달하는 경합주 선거인단의 투표를 무효 처리하는 것은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이 똘똘 뭉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많고 공화당 내에서도 부시 계열의 반대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롬니와 랜드폴 같은 상원 의원이 트럼프를 배신하고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를 부결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들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권을 한다면 48대 48이 되어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 이들이 기권이 아닌 찬성표를 던진다면 부결 48대 찬성 50으로 역전이 됩니다. 게다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친중파의 거목으로서 반중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의 부인은 대만 해운업계 부호의 딸로 중국 국영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매우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자 한다며 바이든 승리를 처음 공개 인정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년 1월 6일 의회가 선거 결과를 인증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자까지 배신표로 포함하면 부결 47대 찬성 51로 경합주 투표 인증을 부결시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2명의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1월 5일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이 모두 공화당원으로 선출이 되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부결표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반란표 3표를 해결하지 못하면 49대 51로 역시 경합주에서 부정투표로 선출한 선거인단의 투표 인증을 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빌 언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미국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합주 선거인단의 투표를 부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때는 이미 모든 부정에 대한 증거들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하루가 넘도록 발표되고 영상도 보여지고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까지 전 국민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치 맥코넬, 롬니, 랜드폴 같은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의 일원이거나 적어도 반트럼프 공화당원인 건 분명하지만 다른 모든 공화당원들이 반대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부정선거를 나몰라라 하고 민주당 편에 서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은 나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여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1월 6일 회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 3명의 공화당 배신자들이 얼마나 미국 국민들을 두려워할지 아닐지는 이날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1월 6일에 앞서 수면 위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 미 국가정보국장 DNI가 발표하는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 세력 개입에 관한 보고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지금 선거 부정을 외국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지시한 것이 데이터 패킷 단위로 드러나 있는 서버 IT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선거 부정에 가담한 자들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역죄는 군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역죄를 발동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날 오전 트윗을 통해 리노라고 불리는 무늬만 공화당원인 상원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공화당원들에게도 한 말이지만 정확히 미치 맥코넬, 밋 롬니, 그리고 랜드폴 의원에게 날린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물밑 접촉과 협상 혹은 협박에 가까운 경고가 전달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까지 덧붙여지고 무늬만 공화당인 정도가 아닌 딥스테이트의 노예이자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결정을 이 3명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줄 수 있길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벼랑 끝 승부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들 공화당 배신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게임은 러시안 룰렛 혹은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머리통에 6발 중 5발의 총탄을 장착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이 벼랑 끝으로 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가다가 끝에 가까이 멈춰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누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는 치킨이 될까요? 저는 주저없이 이들 3명이 치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곧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부사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을 건 승부가 곧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자유TV를 마치겠습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2020년 11월 3일 날 있은 이 대통령 선거를 12월 30일 현재 듣게 된 딱 2달 만에 듣게 되는데 표현되어지는 하나하나가 소름이 끼치잖아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반전시키면서 기대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나 있는 분명한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트럼프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트럼프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첫 번째. 제가 11월 1일 날 선거하기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중요하냐? 혹은 재선에 버금갈 정도로 트럼프 재선이 중요한 것에 버금갈 정도로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탄이 위치해 있다. 이것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단연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올려온 자료에서 자꾸 표현되어지는 교황제도, 그 끈앞풀들. 지금은 딥스테이트로 나오지만은 딥스테이트 한 단계 더 나가죠. 예수회가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됩니다. 중국까지 연결하면 이제 그때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회란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교황제도가 인류사에서 더 이상 두서는 안 된다 하는 인류 전체가 지금 인지를 하게 되는 바로 인류 종말 시대를 만들어간 이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인류사에서 그야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에 우리가 지금 여기 트럼프의 재선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트럼프 재선 되는데 우리나라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각 개인의 위치가 어떨 것이다. 이런 거는요 정말 지금 현재 인류의 상황을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망했다 했을 적에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의 이 회개의 주체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대한민국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한 그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해갖고 형태를 입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치에서 인류 모델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 회개가 있어요. 미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미국 망했다 해갖고 지금 현재 트럼프 재선 부정선거가 나와서 지금 참 국가의 녹을 먹고 모든 국민들에게 참 애국자다 하는 위치에 있었던 아까 그 공화당 의원 상원 세 사람 그 내용,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 트럼프에 걸어가는 걸음을 1776년에 조지 워싱턴의 그 위치를 상기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회개. 승리한 자세에 승리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비춰서 이걸 내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어서 늘 승리하는 미국, 이렇게만 보는 거죠. 미국이 회개될 것은 1620년 청교도 정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미국이 회개해야 되죠.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2020년 1620년 꼭 400년입니다. 400년 240년 정도 250년을 두고 1776년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1620년 청교도 정신, 그러므로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지금 이 겨울 그 1620년에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착해서 이 겨울을 보내는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아요. 먹을 거 하나 없이 보내는 저들에게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 옥수수를 먹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 옥수수, 남은 옥수수를 1621년 추수내고 뿌려서 그걸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그 수확을 주면서 추수 감사절이라는 인류의 하나의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근데 미국이 이걸요, 물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정광훈 목사 인정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지 않은 회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른바 아브라함의 10명의 의인은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도 있느냐 이거죠. 즉 교황제도의 붕괴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조직이 교황하고 이 관계에서 선을 끊지 않으면요, 교황제도 이 사탄의 위치에서 드러내는 것은요, 미국 혼자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사드가 분명히 여기에 개입이 될 거고, 엄청난, 이게 전 세계에 미국에처럼 참 미국에 망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인류 종말이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흩어놓은 인류사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래야 이 교황제도가 1500년 동안 얼마나 인류 사이에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낱낱이.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국으로 하여금,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 국민들의 회개와 더불어서 교황제도 이 붕괴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대한민국은요 분명히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분명히 거칩니다. 미국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데 대한민국이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넘어간다? 분명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죠. 희망.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는 기존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라든지 교황제도로 인해서 연결되었던 이 끈아풀들의 조직이 회개라고 하는, 아니면 저들의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림, 이 거지 나사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 거지 나사로로 있는 이스라엘의 계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세 번의 해결안간이 나왔는데 세 가지 종류의 부류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속에 있는데, 바로 거지처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노예처럼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정치적인 어떤 그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들의 회복, 이들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안 되면은, 회복되는 것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을 제2의 방랑생으로 몰아넣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교황제도 붕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 시대에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나간다. 전염병, 코로나,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요 세 개는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나타내는 2020년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2020년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재선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꼭 2020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교황제도 붕괴락하는 이것 자체는 빠르면은 10년 안에 하면 좋겠지만 50년이 되더라도, 이거 하나 붕괴하는데 100년이 가더라도요, 지금부터 100년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다 2020년 사건하고 연결되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인류사의 흐름을,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